네, 박종일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린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린상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상가이죠. 우리 바로 집 앞에 문 열고 나가면 있는 상가들이 사실 다 근린상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업종이 거기 입점되어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근린상가들은 우리 생활 편의 업종들, 우리가 항상 늘 소비하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가 있는 상가예요. 신도시가 처음 생기고 아파트 입주를 막 시작하는 그 와중에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상가,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간단한 병원 같은 데는 또 이용을 하고,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우리의 기본적인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상가들이 바로 이 근린상가예요. 그래서 이 근린상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배우 세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 세대가 바로 언제 입주를 하느냐. 처음 신도시들 입주할 당시에는 간혹 가다가 상가들이 아파트 입주 시기보다 한 1년 먼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나홀로 준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준공이 돼버리면 그 1년 동안은 일부 부동산이나 홍보관, 아니면 한밭집, 커피숍도 간혹 들어오긴 하네요. 그런 업종들만 이제 일부 입주가 되고, 나머지 칸들이 채워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게 되면 분양받은 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 동안 고스란히 이자만 내고 월세는 못 받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라도 잡을 만한 상가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파트와 입주 시기가 맞물려 떨어지면 상가가 채 지어지기도 전에 임대가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례로 아파트가 12월 달에 입주인데 상가가 2월 달에 지어져요. 아니면 1월 달에 상가가 준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상가 임차인들이 미리 와서 상가를 구하려고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입주 시기와 좀 맞물린 상가들은 미리 내가 입주 전에 그 세를 놓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배우 세대의 입주 시기도 같이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린상가는. 왜? 배우지가 먹여 살려주는 상가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내용 반드시 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동선인데, 사실 동선이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예요. 근본적인, 근린상가의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이죠. 이 동선이 잡히는, 예를 들면 내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갈 때 버스를 타러 나가요. 그러면 정문을 가든 쪽문을 가든 후문을 가든 문을 나서서 가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는 길목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동선입니다. 그 동선의 대상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대형 마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을 동선이라고 합니다. 이 동선상에 놓여 있는지는 기존 상가 같으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신도시 상가는 초창기에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지도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이야기는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동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정 상가수인데요. 이 적정 상가수는 근린상가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가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이 근린상가는 배우지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가 많으면 동선이 생기는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상가들은 공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신도시들은 초기에는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1등 상가, 2등 상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여기가 1등이야, 2등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데,
1등 상가는 처음부터 임대가 들어와서 나중까지 꾸준히 유지가 되는 반면에 제일 꼴등 상가쯤 되는 이제 제일 후면에 처져 있는 상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실공실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부 1층이나 이런 데는 차겠죠. 하지만 임대료 받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권리금도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임대 안정성 역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상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수치상으로 굉장히 러프하게 좀 계산하는 방식이 있긴 해요. 저희 방식에 따르면 약 한 1000평 정도, 연면적 한 1000평 정도 되면 이렇게 큰 규모의 상가는 아니에요. 약 한 5층 정도. 300평, 350평 정도의 필지의 5층 정도로 지어진 근린상가가 약 이 정도 규모가 돼요. 한 준주거지쯤 되겠죠. 이런 지역에 지어진 상가들이 한 동이 아파트 약 한 500세대? 이 정도면 보편적이라고 봐요. 기존에 나와 있던 배치되어 있는 상가들을 저희가 이렇게 수치를 잘라서 분석을 해보면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적정 상가수가 훨씬 더 많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동선에 먼저 잡히는 1등 상가, 2등 상가 순으로 해서 적정 상가 순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나의 그 투자 대상으로 삼는 거죠. 상가가 너무 많으면 아무리 많아도 1등 상가는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상가들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초기에 분양하는 상가 있어요. 아예 허허벌판일 때 분양하는 상가들이 일수록 1등 상가처럼 동선이 잘 잡히는 상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격도 좀 저렴하고요. 규모가 작으면 한 번에 동시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연관이 없겠습니다만 규모가 조금 크다. 그러면은 토지 공급도 근린상가가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좀 자리를 좀 싸게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요새 싸다고 할 것도 없이 너무 좀 비싸게 분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 비싸다는 기준은 항상 느껴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또한 내가 감수하고 좀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근린상가의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근린상가는 신도시 형성 초기에는 굉장히 빠른 임대도 이루어지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바로 인근에 예를 들어서 이쪽을 볼게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근린상가들이 있어요. 여기도 아파트 단지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유지가 되다가 한 근거리에 중심상가가 이제 왕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쪽에 있던 소비가 이쪽으로 많이 분산이 되겠죠. 그때 되면 상가의 힘도 약간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린상가가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잘 되다가도 나중에 중심상가가 활성화될수록 여기에 있던 업종들이 일로 빠져나가는 일도 좀 많이 생기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대형 백화점이나 아니면 역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트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시설들이 있을 때 이쪽에 와서 소비를 하고 여기서 할 것까지 같이 소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주차장 문제도 있을 거고 좀 주차장이 상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협소한 반면에 이쪽엔 주차시설이 좋다거나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근의 근거리에 다른 상가가 형성이 되면 분산이 될 여지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살펴볼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략하게 근린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우 세대의 입주 시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선, 그리고 적정한 상가수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상가 투자, 근린상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